예, 오랜만에 좀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 이게 그동안 뭐 게임을 좀 하느라고 바빴어요. 요새 최신 게임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아니, 이게 뭐 조회수 구독자 상관없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동기부여가 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도 그나마 구독자 한 2,500명이라도 있을 때는 그럭저럭 좀 동기부여가 됐었는데, 아, 또 이럴 거면 채널을 괜히 지웠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여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단의 원흉이 누군가? 그러니까 분단의 원흉은 친중파들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2차 대전 생각해보세요.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을 점령한 연합군들에 의해서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이 되죠. 뭐 독일이야 패전국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한반도는요. 한반도는 2차 대전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죠. 2차 대전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패전국인 일본이 아니라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이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게 친중파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 얘기죠. 지금 좌파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을 하죠. 그리고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아예 건국을 부정하면서 이승만을 오히려 분단의 원흉이라고, 이렇게, 이승만을 좀 어이없이 분단의 원흉이다. 이렇게 좀 모함을 하고 몰아가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이승만에 대해서 분단의 원흉이니 뭐 빤스런이니 뭐니 뭐 언플이나 할 뿐, 이게 구체적인 논리는 없죠. 구체적인 논리는 전혀 없고요. 근데 심지어 이제는 이승만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다 이런 새빨간 날조까지 지어내고 이걸 또 퍼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을 하고 북계의 정통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흉계다 이거죠. 자, 근데 희한하게 좌파들이 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패전국 독일은 연합군들에 의해 분단이 됐는데 아시아에서는 패전국 일본이 아닌 한반도가 분단이 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패전국 독일이 분단이 됐는데 왜 아시아에서는 패전국인 일본이 아니라 한반도가 분단이 됐을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는 절대 의문을 제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독일이 분단됐듯이 일본도 분단이 됐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독일과 같은 패전국인 일본이 아니라 왜 한반도가 분단이 됐냐? 이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럽에서 독일이 패전국이라서 분단이 된 거면은 동양에서는 동양의 패전국인 일본이 분단이 됐어야 그게 이치가 맞는 건데 왜 2차 대전하고 상관이 없는 한반도가 분단이 됐냐? 그러니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기에는 충분하다. 그런 충분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의문점은.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억하심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대한민국 건국 부정 세력들이 저러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까닭은요. 독일과 일본과의 비교를 통한 세계사적 관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2차 대전 그 시대에 대해서 독일과 일본과의 비교를 하게 되면은 어떤 객관적인 세계사적 관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중들이 세계사적 관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2차 대전 시대에 대한 객관적 시각이 생길 것이고, 민중들이 이렇게 객관적인 세계사적 관점에 눈을 떠버리면은 어떤 맹목적인 그 조선시대 기준의 어떤 그 종족주의적인 그런 그 반일 조장을 하기가 힘들어지죠. 그 객관적인 시각에 눈을 떠버리니까. 그러니까 2차 대전 시대를 빌미로 현재의 반일을 조장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세계사적 관점은 제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승만이 미국을 끌어들여서 미국에 의해 분단이 됐다. 이런 개소리만 지저댈 뿐 세계사적 관점에서의 논리적인 고찰은 전혀 하려고 하지 않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일단 왜 독일은 패전으로 분단이 됐나.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의 연합국이 독일 지역을 공동으로 점령을 했죠. 뭐 그러면 이제 각국의 점령 지역에 대한 통제권과 지분이 각자 있었다. 이게 이제 독일 분단의 원인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왜 같은 패전국인 일본은 분단이 안 됐을까요? 연합국 군인들이 들어가기 전에 미국이 단독으로 핵폭탄으로 때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 이외의 국가는 어떤 일본에 대한 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명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미국만이 일본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가 있었다. 그거죠. 자, 그러면은 왜 한반도는 분단이 됐냐? 이건 일제시대 종식 후에 한반도가 근대 국가를 건국하는 그 과정에서 분단이 된 건데,
그 건국하는 과정에서 친미파와 친중파로 나뉘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또 여기서 인과관계를 좀 이상하게 잡아가지고 일제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분단이 됐다, 이렇게 또 일본 탓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제시대하고 분단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연관성이 미약한 억지 주장이죠, 이거는. 왜냐? 조선시대로 살았어도 어차피 중국 속국이었죠. 그리고 일제 패망 후에 뭐 일본에 의해서 분단이 돼서 한반도가 반환이 된 게 아니죠. 일제 패망 후 한반도는 한일합방 이전의 한반도로서 온전하게 반환이 됐어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온전히 반환된 한반도를 분단시킨 거는 국내에서 친미파, 친중파가 나뉘었기 때문이지 이게 일제 탓이 아니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거쳐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면서 분단이 됐다고 해서 이게 이 분단 자체가 일제시대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패망 후에 한반도는 한일합방 이전의 한반도로서 온전히 반환이 된 건데, 이거를 근대국가를 건국을 하면서 남한 북한으로 나뉜 거는 국내에서 친미파, 친중파가 나뉘었기 때문에 이게 일제시대 탓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한반도는 외세에 의한 분단이라고 이제 외세 탓만 할 게 전혀 아니라 한국인들끼리 친미파, 친중파로 분열이 됐기 때문에 이 분단되었다는 한국인들 자체적인 자체적인 원인도 상당 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외세의 개입이나 영향력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이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독일의 경우는 패전한 전범국이었죠. 패전한 전범국이기 때문에 독일인들의 의지 자체가 분단이 되기 싫더라도 당장은 자신들의 주권을 주장할 입장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연합군들에 의해서 분단이 된 건데, 한국은 2차 대전 참전국조차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권을 주장할 명분은 충분했어요. 근데 물론 여기서 그 한국을, 그 한반도를 온전히 일제에 합방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 식민지가 아니라 당시에 한반도는 일제에 완전히 합방된 상태였고, 조선인들이 일본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시대에 어떤 한반도를 일제의 어떤 협력한 지역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서구 열강에서는. 근데 그 시각을 갖다가 깨트려 준 게 이승만인데,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는 또 강제로 합방이 된 거고, 우리는 2차 대전에 전범국에 협력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원래 조선이라는 독립된 국가였고, 그러니까 주권 국가는 물론 아니었죠. 중국 속국이었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이승만이 로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때문에 한국이 오히려 전범의 어떤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건데, 지금은 어이없이 그 이승만이 당시에 그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그러니까 한반도가 통째로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남한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그 당시에 전범국 협력 국가라는 그런 오명을 벗을 수가 있었던 것도 이승만의 어떤 로비와 외교력 덕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승만에 대한 전혀 그 공헌도를 전혀 우리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좌파들에 의해서 이승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언플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 건국에 대한 어떤 그 공헌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승만한테 가장 공헌도가 큰 게 맞아요. 예? 근데 이거를 왜 어이없이 이승만이 미국을 끌어들여서 분단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관점에서 언플을 하냐는 거죠. 여튼간 이건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2차 대전 참전국조차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의지에 의해서 우리는 분단되고 싶지가 않다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는 분단이 안 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친미파나 친중파나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이게 좀 일치 단결이 됐다면은 온전히 친미파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한반도 전체가 건국이 되거나, 또는 온전히 친중파로서 통일된 공산주의 국가가 건국이 됐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통일된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친미파들에 의해서 이승만을 필두로 한 친미파들에 의해서 남한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이 됐고, 물론 분단은 됐지만, 그리고 분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남한에서도 지금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건데, 물론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그 자유도 계속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를 하고 북괴하고 똑같은 그 어떤 인민민주주의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죠. 사회주의로 계속 가고 있어요. 민주당은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뭐
그거 알아서들 하세요. 알아서들 하시고 뭐 어쨌든 뭐 이 과정 자체가 바로는 안 되고 20년 정도 걸릴 테니까 어? 어차피 뭐 우리 같이 나이 이렇게 중년까지 먹고 지금까지 뭐 40대가 될 때까지 이렇게 자유 누리고 산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인 거지. 지금 10대, 20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뭐 그건 여러분들이 할 얘기고 알아서 할 일이고 하여튼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인들 스스로 친미파 친중파로 나뉘었기 때문에 이게 남북한으로 분단이 된 거지.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남 탓을 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한국인들은 스스로 분단이 된 겁니다. 건국 과정에서. 한국인들 스스로 분단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한반도를 이제 차지했던 일본 제국을 패망시킨 것이 미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어느 정도는 주장할 수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뭐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결국에는 한반도 광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거는 미국이 맞아요. 미국이 일본 제국을 패망을 시켰기 때문에 한반도가 광복을 이룬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어느 정도는 주장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골 때리는 게 그러면은 독립군이라는 게 있죠. 독립군이 그 당시 독립군인데 정치 교전단체는 아니었고 뭐 엄밀히 말하면 독립군들의 활동이 그 당시에 중국 세력들의 어떤 중국계 소속이 돼서 중국 세력들의 그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독립군 활동을 한 건데 어쨌든 이거는 독립군은 친중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항일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독립운동에 대한 어떤 그런 공헌도가 있다고 치자고. 근데 그것조차도 현재의 자유중국이라고 말하는 그 장개석 세력들이 지원을 한 거죠. 근데 어째서 이제 중공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를 했어요. 이게 웃기는 거거든요. 골 때리는 거니까 한마디로 중공은 뭐 어떻게 뭐 그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물론 친중 사대주의 세력들의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건 맞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진짜 진정한 그 우리의 독립된 주권을 위해서 싸운 거냐 또는 뭐 중화 사대주의에 불과했던 거냐 이런 식의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만약에 뭐 일단 광복을 위해서 중국 세력들을 좀 이용을 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독립군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독립군들의 활동 자체가 그 항일 운동을 통해서 어쨌든 독립운동에 대한 광복에 대한 공헌도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지금 현재 대만 세력들이지 중국 공산당이 아니야. 근데 어째서 이제 중공이 한반도 분단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골 때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게 그러면 결국에 중공이 한반도 독립에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얘네들이 왜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반도를 분단을 시켜요. 그거는 조선시대 중화 사대주의 500년을 근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한반도는 조선시대 때 중화 지배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한반도는 중화 지배권이었기 때문에 그 옛날을 그 조선시대를 빌미로 지금 영향력을 행사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뭐 청나라를 근거로 티베트 강제 합병을 했으니까 이런 그 조선시대를 근거로 했다는 것도 충분히 말이 되죠. 네? 여튼간에 결국에는 한반도의 신중파 애들이 중공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분단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똑같이 미국도 같이 분단이 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가 분단이라는 걸 무조건 나쁜 결과로만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어쨌든 친중파, 친미파가 둘 다 분단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자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면 우리는 누구 편을 드는 게 맞아요? 당연히 친미파 편을 드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미파 때문에 분단이 됐다고 말씀을 하실 거면은 똑같이 친중파도 분단에 영향을 끼친 건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가시죠? 왜 미국의 영향으로 분단이 된 것만 질타를 하냔 말이에요. 어쨌든 분단은 될 상황이었는데. 네? 당연히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남한은 친미 국가의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을 한 거고 북괴는 중공 괴뢰국이 북괴를 세운 건데 이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분단의 원흉을 지금 누구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중국이라고 말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쵸? 엄밀히 말하면 중공이죠. 자, 근데 뭐 이거는 뭐 글쎄 중국이 그 당시에 어떤 중국 공산당이 중국 공산당 세력이 아니라 뭐 장개석 세력이 중국을 장악했다고 해서 분단이 안 됐을지 됐을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뭐 이거는 뭐 만약이니까 예상은 안 되긴 하는데 뭐
글쎄다, 그래도 지금보다 나았겠죠, 어쨌든, 뭐. 여튼 같은 거에 넘어가요, 이거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우선 이제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중공 따라간 북괴가 좋은 나라가 됐어요? 미국 따라간 남한이 좋은 나라가 됐어요?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제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북괴 인민들처럼 살고 싶어요? 남한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싶어요? 이것도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절대적인 판단 기준 또한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인간들의 본능이고, 그런 본능에 입각해서라도 절대로 친중보다는 친미를 선택한 남한이 옳았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즉 이승만의 정치적 판단은 옳았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념에는 절대적 판단 기준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좌파 새끼들이 정치 도덕 강박증에 존나 막 찌들어가지고 자기들은 도덕적으로 무조건 옳다. 그러니까 얘들은 정치 사상의 그 견해의 차이를 가지고 얘들은 윤리성, 도덕성의 차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좌파인 자기들은 도덕적으로 무조건 옳아.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당에서 성범죄자가 많이 나오고 뭐 얘네들이 심지어 마누라를 살인을 하고 이래도 그래도 계속적으로 좌파기 때문에 이 사람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냥 우파라는 말 자체를 악으로 해석을 해요. 얘들은 지금 그런 식으로 이미 말장난 자체를 쳐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파라는 단어 자체에 이미 악을 포함을 시켜버렸단 말이야, 얘네들은. 근데, 좌파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럽시다. 그러면, 이념에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없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라고 해서, 물론 그 공산주의라는 그 흑막의 뒤에는 분명히 그 어떤 범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절대학적인 성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그런 식의 판단 기준을 일단 버리고 뭐 공산주의라고 해서 절대학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좀 이 정치와 도덕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념에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결과적으로 공산주의를 선택한 중공 따라가서 공산주의를 택한 중공을 따라서 공산주의를 택한 북괴가 아무리 거짓처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뭐 그러면 좀 거짓처럼 산다고 해서 무조건 북괴가 우리보다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판단 기준 없다고 치고 뭐 무조건 부유하게 잘 사는 것만이 다는 아니라고 치고 자 그렇다고 쳐더라도 지금 최소한의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북괴 인민이에요. 네? 절대적인 가치관이나 윤리관으로 어떤 편을 들어주기는 어렵다면 자국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게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제가 위에 기술했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반도 분단의 과정을 전제로 해서 지금 남한의 국민 입장에서는 분단의 원형이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최소한의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남한 소속의 남한 국민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이 분단의 원형은 중국이에요. 미국이 아니라. 네? 그리고 보세요. 미국은 지금 보세요. 한 번이 아니죠. 해방 이후에 건국 단계에서 한 번 분단의 원형으로 작용을 했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미 해방 이후에 건국 단계에서 이미 분단의 원흉으로 작용을 한 번은 했고 6.25 때 한국인들을 총칼로 도륙을 하고 통일을 방해함으로써 그 1.4.5태 때 또다시 결정적인 분단의 원흉으로 작용을 한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분단의 원흉이라는 사람들을 정상적인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